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백과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무기백과의 주인공은 여러분께서도 뉴스에서 몇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전투기입니다. 바로 러시아판 F-35라고 주장하고 있는 소위 체크메이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체크메이트에 대한 아이템을 다루면서 저는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러시아판 F-35 개발비 대줄 호구급구. 사실 이 전투기는 러시아가 자기네 공군이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출용으로 기획된 전투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에서의 예산 지원도 넉넉지 않고 해외에서 누군가 돈이 있는 물주가 나타나서 개발비를 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월 셋째 주죠. 러시아가 인도에 가서 인도에게 개발비를 대달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러시아의 뜻대로 이루어질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2021년 가을에 열렸던 모스크바 국제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당시 에어쇼의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러시아도 에어쇼 개막하기 몇 주 전부터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Coming Soon 이라고 해서 전투기의 형상은 공개하지 않고 중동, 아시아 여러 국가의 파일럿들이 등장하는 선전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뿌려진 지 얼마 뒤에 모스크바 에어쇼 현장에서 이렇게 완전히 검은 베일에 가려진 전투기 모형이 등장합니다. 이 전투기를 놓고서 러시아가 수호이 57에 이은 두 번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 미국에는 F-22와 F-35라는 하이로믹스 조합이 있으니까 러시아도 수호이 57과 또 다른 단발 경량 전투기를 개발해서 미국식과 같은 하이로믹스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러시아가 의도했던 대로 이렇게 스파이샷을 딱 공개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도 이 관심에 꽤 만족해하면서 타스 통신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뿌렸습니다. 이 전투기는 인도, 아르헨티나, UAE, 베트남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향후 수출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전투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 로스텍, 이 로스텍은 육해 공군 할 것 없이 모든 러시아제 무기체계의 생산과 개발, 수출을 담당하는 기구인데요. 이 로스텍에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중동은 물론이고 아시아 시장까지 석권할 수 있는 5세대, 어쩌면 그 이상의 세대가 될 수도 있는 차세대 전투기다. 그런데 가격은 F-35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러시아가 5세대 전투기로 수호이 57 펠론이라는 기종을 개발을 했었죠. 지금 현재는 러시아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수출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성능적으로 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미완성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 전투기를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도 없고 과거에 알제리가 이걸 사려고 했다가 평가를 한번 해보고 바로 놔버린 적도 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은 굉장히 애매한데 가격은 대당 1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거금을 주고 모험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전투기는 대당 1억 달러가 넘었던 수호이 57과 다르게 대당 3천만, 비싸게는 4천만 달러 정도, 이 정도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슷한 가격대를 제시했던 중국과 파키스탄 공동개발 JF-17이 실제로는 F-16에 거의 근접하는 가격으로 판매가 돼서 논란이 되긴 했는데 일단 러시아는 물주가 나타나서 이 전투기의 개발비만 대준다면 그 정도 가격, 3천에서 4천만 달러에 이 전투기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F-35 전투기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 체결된 계약 가격 기준으로 해서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즉 기체와 엔진을 합친 가격을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라고 하는데 비행이 가능한 이 비행기 자체의 가격만 약 8천만 달러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호이 체크메이트는 그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을 목표로 해서 성능은 F-35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최초에 공개될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고 홍보 요원들도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스 주변은 굉장히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러시아는 이 막스 21에서 이 수호이 체크메이트를 공개하면서 이 전투기가 러시아판 F-35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사실 F-35 튀르키예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갖고 싶어도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전투기죠. 굉장히 그만큼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진보한 항공기인데 러시아가
러시아판 F-35,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러시아판 F-35를 만들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투기의 성능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러시아 측이 발표한 재원만 놓고 보면 이 체크메이트는 5세대가 아니라 5.5세대에서 6세대급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그리고 센서 퓨징이라고 해서 레이더, 전자공학, 적외선 센서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하나의 정보로 퓨징, 즉 융합을 해서 전장을 파악하는 그런 상황인식 능력을 갖고 있는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렇게 센서 퓨징을 통한 데이터 획득 능력이 더 뛰어나지고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더해서 조종사가 파악하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컴퓨터가 알아서 모든 전장 상황 파악과 표적 식별, 표적 분배 이런 기능을 다 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전투기입니다. 물론 스텔스 성능은 5세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엔진으로 바꿔서 항속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무인 복합 체계, 일부는 유인기, 일부는 무인기 이렇게 결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6세대 전투기의 특징입니다. 수호이 측의 주장은 이 체크메이트가 이러한 기술을 모두 구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크기는 17.5m, 길이가 17.5m인데 F-35보다 2m 정도 길고요. 폭은 11.8m로 F-35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자체 중량이 7.4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F-35의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외형적으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얇은 동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중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F-35는 뭐 뚱뚱한 전투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얇다 보니까 최대 이륙 중량도 18톤으로 제한이 됩니다. F-35 같은 경우에는 형식마다 다르긴 하지만 27톤에서 29톤 정도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은 현재는 수호이 35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는 구형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AL41 계열이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는 이 AL41 엔진을 이스라엘리의 30이라고 해서 신형 엔진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형 엔진의 추력이 157kN, 애프터버너를 사용했을 때 이 정도 추력이 나오는 건데 미국의 F-35 엔진이 뭐 10년도 전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190대 kN을 발휘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떨어지는 능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최대 속도가 마 1.8, F-35보다 더 빠른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요. 작전 반경도 F-35보다 400km 정도 긴 1500km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 퓨징을 해야 되니까 능동 전자수사식 위상배열 레이더,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EOTS, 전자공학 추적장치, IRST, 적외선 탐지 추적장치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5발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F-35, 이 전투기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 F-35가 내부에 4발밖에 못 들어가는, 물론 나중에 6발로 개량이 될 거긴 하지만 F-35가 4발의 미사일밖에 실지 못한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정말 체급 대비 엄청난 무장 능력이죠. 자, 그런데 수호이가 이 체크메이트의 재원을 공개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카탈로그 재원이 맞는 거냐? 이런 의문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전투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30톤을 훌쩍 넘어가는 수호이 57입니다. 그런데 최적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체크메이트가 수호이 57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작진 않죠. F-35랑 비교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는 되려 2m가 더 길고 폭은 살짝 더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굵기가 얇기 때문에 최대 이륙 중량에서 10톤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엔진 추력은 40kN, 애프터버너 추력 기준으로 40kN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재원상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거죠. 덩치는 이렇게 큰데 무게는 이렇게 가볍고 엔진 성능은 이렇게 딸리는데 F-35보다 속도나 기동성은 더 뛰어나고 뭔가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실물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플레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더 황당한 건 바로 이 무장입니다. 이 무장 같은 경우에 F-35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체 하부에 내부 무장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F-35는 기체 하부 내부 무장창에 2000파운드급 제이담 2발, 암람 미사일 2발, 혹은 암람 미사일 4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수 있는데 이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두께, 즉 기체의 두께는 F-35보다 훨씬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무장창에 F-35랑 거의 동급 이상의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표기되어 있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쭈르륵 되어 있는 이 5발의 공대공 미사일이 에더, 러시아판 암람이라고 불리는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부장창에 무려 5발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기체가 만들어진 적이 없고 그렇게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된 바 없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수호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한데요. 이런 주장들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조금씩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실제로 가능한 전투기인가?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된 거죠. 더 황당한 건 아직 유인기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어서 일부는 유인기체, 일부는 무인기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 그림 속, 그래픽, CG, 컴퓨터 그래픽이지만은 이 컴퓨터 그래픽 속에 나와 있는 이 전투기는 조종석이 없습니다. 조종석이 들어갈 부분이 금속재 외피로 덮여 있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로 작전을 하는데요. 러시아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이 전투기가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전투기와 동등 이상의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실물 기체를 기반으로 무인기를 만들어도 그러한 성능이 나올까 말까 하는 판국에 아직 도면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전투기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유무인 혼합 전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사실 러시아제 무기체계는 카탈로그 데이터하고 실제 재원하고 굉장히 큰 괴리가 있었던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탈로그 데이터상 이렇게 엄청난 물건이 나오니까 일반적인 바이어들은 또 뻥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UAE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2021년 가을에 막스21에서 이 체크메이트가 발표가 됐을 때 원래 이 체크메이트의 개발비를 대주기로 했었던 나라는 UAE였습니다. 당시에 UAE가 원래는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60대 정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했던 것을 2021년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걸 거부를 해버렸죠. UAE가 화가 나니까 이 관련된 협상을 진행을 하다가 보험을 들어놓은 겁니다. 수호위에 접근을 해서 자, 우리가 개발비를 댈 테니까 F-35에 필적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UAE는 과거에도 지금 러시아가 주력 야전방공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판치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개발 자금을 대줬던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슷한 형태로 해서 전투기를 개발해서 조달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수호위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공상과학소설을 쓰니까 결국 UAE도 막스21 이후부터는 바로 마음을 접고 프랑스에 접촉해서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80대 구매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UAE가 이 체크메이트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면서 러시아는 체크메이트 전투기의 개발비를 대줄 수 있는 물줄을 잃어버린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이 체크메이트 전투기를 러시아 공군이 구매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에서 개발비를 대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네, 2월 셋째 주에 인도 방갈로르에서 국제 항공 전시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참가시킬 예정인데요. 그 업체들 가운데는 수호이도 있습니다. 그 수호이가 여기에 가서 과거의 파크파 프로그램, 즉 수호이 57 전투기를 만들 때 함께 했던 것처럼 이번에 체크메이트 전투기를 만드는 것도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인도의 공동 개발을 제안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호이 측 CEO의 공식적인 오피셜 발표였고요. 자, 그렇다면 인도가 이 체크메이트 공동 개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크파 프로그램, 수호이 57 같은 경우도 사실 지분의 절반은 인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혼자 이 전투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그 당시에 인도가 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최소 10억 달러 이상의 돈을 제공을 하고 그 개발비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파크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합의가 돼서 한 10여 년 정도 동안 같이 공동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인도에서 돈만 받아 챙기고 파크파와 관련된 기술 자료,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을 넘기는데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크파 프로그램은 러시아와 인도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인도의 요구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개발 과정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전투기를 개발했습니다. 결국에는 인도가 그 10억 달러 날린 셈 치고 이 파크파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면서 공동 개발은 물 건너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투기 공동개발에서 한번 뒤통수를 맞아봤던 경험이 있는 인도가 과연 똑같은 나라, 똑같은 업체에서 제안하는 전투기 공동개발 제안을 받아들일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알기 쉬운 무기백과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